여기 미래를 이끌어가겠다는 꿈을 꾸는 공학도들이 있습니다. 마침내 세상을 열게 될 우리, 그 이름 금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호공대에서 진행하는 지역인재 진로 및 인성특강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의사인데요. 이 마음을 보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입니다. 지금 서울대병원 교수로 있습니다. 윤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강의는 직접 뵈어야 이게 만나야 더 맛이긴 한데 하지만 제가 좀 라디오 진행이나 코너를 좀 제일 많이 한 의사 중에 한 명 아닌가 싶은데요. 라디오도 직접 만나지 못하는데 뭔지 전파로 다 우리가 연결된 듯한, 그래서 서로 공감되는 그런 느낌을 라디오를 할 때 많이 받았는데요. 오늘도 직접 뵈진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는 연결되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제일 지겨운 단어 보나마나 코로나 아닐까 싶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우울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세상에 전 세계적으로 거의 5배에서 6배 늘어났습니다. 아무리 내가 신경을 안 쓴다 그래도 현재 코로나는 상당한 스트레스인데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더 좀 두려워할 것 같지 않습니까? 코로나 스트레스가 클 것 같은데 당연히 어르신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의외로 젊은 분들이 또 코로나 스트레스가 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있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이런 게 적어지고 고립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만남에 대한 요구가 더 많은 오늘 우리 학생분들 그 나이가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그거 아마 좀 경험해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크게 그 참여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가입자가 늘고 있는 앱이 하나 있죠. 클럽하우스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제가 아는 독립서점, 저랑 같이 책을 썼던 작가분이 그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어느 날 클럽하우스에서 한번 만나자 해서, 너무 아재스러운 얘기인데 새로 만든 술 한잔 하는 곳인가 죄송합니다.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좀 크라라 부르는 클럽하우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번아웃, 마음 충전 이런 주제로 한번 주말에 밤 10시쯤 한 적이 있는데요. 100명도 넘는 분이 너무 진지한 고민을 새벽까지 말씀하셔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면서 제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래도 어떻게든 좀 좋은 말씀 드리려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목소리에, 만남에 굶주려 있는지 모르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요.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가 또 전화위복, 전화위복이란 단어 좀 피곤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위복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잘못 살아서 온 건 아니지만 지금 큰 위기 상황인데요.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좀 잘 극복해서 더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인류의 역사가 끊임없는 위기이다 보니 좀 심리학 측면에서 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방향으로 가면,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이렇게 운동을 하면 더 효과적이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대해서도 좀 약간 가이드라인을 갖고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오래된 축적된 노하우긴 하지만 이 약간 마음 관리도 그거를 바탕으로 하지만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트렌드에 내 마음을 어떻게 좀 잘 도닥거려 줄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해요. 그래서 크게는 오늘 주제는 코로나 블루와 마음 방역입니다. 네, 코로나 블루, 이거 지긋지긋 하실 텐데요. 나는 벌써 안 좋은 2년 차죠. 지금 팬데믹 2년 차. 작년 봄에 찾아왔으니까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두 번째 봄을 맞고 있습니다. 혹시
나는 코로나 블루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 하는 분? 네, 없으시겠죠. 네, 가끔 손 드시는 분이 저는 더 걱정되는데요. 왜냐하면 느끼는 건 느껴야 되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안 받겠다고 찍어 누르면 그게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걸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진료 볼 때 우울증 자가 설문지라는 게 있어요. 네, 얼마나 우울한지 스스로 체크해 보시라라는 건데요. 빵점이면 좋은 거 아닐까요? 나는 하나도 우울하지 않아 라고 적은 분 중에 실제로 대화를 나눠보면 우울증이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울한데 감정 표현 안 하려고 너무 찍어 누르다 보면. 반대로 우울 설문지 점수는 높은데요. 배면 괜찮은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차라리 조금은 과장되어 있어도 소통을 한다는 거죠. 차라리 소통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요. 너무 우리가 전반적으로 강해야 돼, 뚫고 나가야 돼. 이것도 좋은 마음에 대한 자세긴 하지만 이 한 가지 방법론으로 너무 가다 보면 오히려 너무 찍어 누르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 같은 게 더 터져 나올 수 있는 거죠. 블루 하면 파란 하늘에 블루도 느낌이 있지만 네, 좀 우울해도 블루란 단어를 쓰죠. 뭐 블루스 막 하는 것처럼. 요즘 워낙 신조어들을 대한민국 전체가 다 작가가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서글픈 단어지만 코로나 레드도 있습니다. 너무 찍어 누르니까 블루가요 바깥으로 터지면 레드, 분노가 되는 거죠. 더 나가서 요즘 코로나 블랙이란 단어도 제가 들어봤는데 뭔가 봤더니 너무 우울하고 너무 분노하고 너무 짜증나다 보니 에너지가 다 고갈돼서 새까만 재처럼 마음이 번아웃된 상태를 또 코로나 블랙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블루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까지 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마음 관리 팁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 관리의 타겟은 1차 스트레스가 아니라 2차 스트레스입니다. 이렇게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또 이렇게 스나이퍼 조준도 하고 하실 텐데 네, 타겟이 1차 스트레스가 아니라 2차 스트레스라는 거죠. 이게 뭘까 싶으실 텐데요. 저는 경영학 전공은 아닌데 워낙 요즘 뭐 학생도 뭐 크게 보면 이제 학생이란 직업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내 맡아진 일을 할 때 마음이 주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해외 경영 잡지를 보면요, 뭐 많게는 한 3분의 1이 다 비즈니스 심리 아닌가. 그 중에 상당수가 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뭐 이런 건데요. 한 유명 해외 경영 잡지에 그 1차 스트레스와 2차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예를 봤는데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서양 잡지인데요. 부처님이랑 그 제자분 대화로 예화로 설명을 했어요. 부처님과 그 제자분들이 산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 한 분이 이제 질문을 한 거죠. 부처님, 산을 가다 첫 번째 화살을 가슴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좀 더 걸어가다 두 번째 화살을 같은 곳에 또 맞았습니다. 부처님, 첫 번째 화살이 아플까요? 두 번째 화살이 아플까요? 어느 게 더 아플 것 같으세요? 네, 제가 질문 드려보면 다 아프지 뭐 뻔한 질문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부처님은 좀 다른 퍼스펙티브,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시죠.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피해야 된다. 이런 알쏭달쏭한 얘기했는데요. 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코로나 스트레스 하나 이기지 못해 코로나 블루에 빠진 제가 한심해요 하고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존감도 떨어져요. 더 우울해져요. 이게 뭐냐면 타겟이 잘못되다 보면 이럴 수가 있는 겁니다. 코로나 스트레스는 1차 스트레스입니다. 1차 스트레스는요, 내가 못났거나 내가 열심히 안 해서 찾아오는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아니 뭐 우리가 코로나 언제 오라고 우리가 뭐 노력을 했습니까? 뭐 우리가 실수를 해서 코로나가 찾아온 겁니까? 뭐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죠.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게 힘들고 쉽지 않아. 이것도 사실은 1차 스트레스이죠. 뭐 내가 선택하고 내가 꼭 뭐 그런 게 아니죠. 그냥 삶에 있어서 이 인생이라는 게 참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요. 조물주가 있다면 100분 토론을 하고
싶은데 제가 아마 인생을 조금은 더 살았을 텐데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모두가 공감하실 겁니다. 벌써 우리 강의 듣고 있는 학생분들도 인생이라는 게 만만치 않다 이런 경험 있으실 텐데요. 만만치 않다는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도 굴곡이 있다는 겁니다. 삶에 있어서 계속 1차 스트레스는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코로나 스트레스도 그런 거죠. 그런데 이 1차 스트레스 자체를 너무 내가 제어를 하려고 그러면 더 지칠 수 있다는 거죠. 코로나 블루 따위는 경험하지 않을 테야. 이거 1차 스트레스를 직접 다루려는 건데 이러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코로나 블루를 느끼는 건 당연한 겁니다. 어떤 거랑 똑같은 거냐면요. 등산을 했는데 나 오늘 다리가 안 아플 거야. 뭐 이런 결심을 하는 거와 비슷합니다. 아니 등산을 높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다리가 안 아플 수가 있겠어요. 아픈 다리를 빨리 풀어줄 수는 있겠지만 다리가 안 아프게 하려고 접근을 하다 보면 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코로나 블루 정상이야.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도 열심히 살고 있는 나 멋있어.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2차 스트레스, 코로나 스트레스, 1차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스트레스 관리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이제 여러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가 근데 주로 쓰는 방법이 마인드 컨트롤, 마음 조정을 잘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 제가 라디오 사연으로도 많이 듣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학생 여러분들도 그거 지금 굉장히 훈련 중이에요. 난 한 적이 없는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침에 더 자고 싶은데 학교 가야 되니까 눈 뜨는 거 그거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내 욕구와 상관없이 내 마음을 조정해서 내 행동을 더 중요한 쪽으로 틀어주는 거. 성공하려면 마인드 컨트롤 돼야 됩니다.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 뭐 나중에 비즈니스 하시다 보면 좋은 사람만 만날 수 있을까요? 저 사람 짜증나. 하지만 또 뭐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또 웃는 얼굴로 만나는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을 훈련하고 있는 거죠. 좋은 겁니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마음 충전, 마음 수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정은 너무 내 마음을 에너지를 써서 트는 거다 보니 컨트롤하는 거다 보니 이 에너지를 많이 써서 소위 요즘 번아웃, 스마트폰 방전되듯이 내 마음이 방전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인드 컨트롤도 잘 해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의 기술이 더 필요한데 그게 마인드 컨트롤이 1차 스트레스를 직접 잡고 컨트롤하는 거라면 이 마음 수용이라는 거는 내 감정을 너무 직접 조종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좀 봐주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 생각 드실 텐데요. 좋은 음악 듣고 뭐 좀 좋은 영화 보면 이상하게 힐링되는 느낌 받으시죠? 그런 게 마음에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곧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요 정도만 하면 코로나 블루 따위 이겨내겠어. 이거 마음 조정입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 코로나 블루 온 거 당연해. 코로나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데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나, 좀 힘들지만 이러고 있는 나 멋있어. 요게 수용 쪽이죠. 요 두 개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요. 이게 비즈니스 심리, 경영학에서 요즘 마음 관리를 많이 연구해서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마음을 이렇게 잘 도닥거려주는 소위 마음 수용이라는 요 약간 최신 트렌드에 이걸 잘하는 사람이 더 전화위복, 위기가 와도 실수가 와도 더 성장을 해서 더 성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주팔자가 바뀐다고 보는데요. 이 내 마음에 이런 따뜻한 긍정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의외로 중요하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어도 보세요. 계속 부정적이면요. 인생이 진짜 부정적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왜? 결정도 나빠지고요. 관계도 나빠지고요. 작은 위험에도 작은 위기에도 좌절이 심해지니까 인생이 좀 불편하게 이 커브공 틀듯이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도
긍정성을 유지하면 내 마음을 잘 도닥거려 줄 수 있으면요. 사주팔자가 좋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한 27년 하다 보니 정말 뼈저리게 이걸 느끼는데 긍정성이 존재하면요. 결정도 좋아지고요. 관계도 좋아지니까 그게 또 힘이 되고요. 세상에 대책 없는 사람이 10번의 위기가 와도 그걸 극복하겠다는 사람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론은 해피엔딩으로 가기가 쉬운 면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건 나이의 구분은 없는 거고요. 네, 50살이 됐는데도 이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요즘 주린이란 말 아시죠? 아마 벌써 주식하시는 우리 학생분들도 계실지 모르는데 주식 어린이를 주린이라 그러는데 저는 마린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마음 어린이가 가능한 겁니다. 요즘 20대 분인데도요. 제가 이제 어제 방송 갔다 싱어송라이터 좀 음악하는 20대 분을 만났는데 이 마음에 대한 자기 이해가요. 웬만한 50대보다 더 낫더라고요. 아마 이분은 인생을 잘 살 것 같습니다. 이 꼭 나이랑은 상관없는 거죠. 일찍 이 내 마음을 잘 도닥거리는 기술을 습득하면 습득할수록 좋은 겁니다. 제 나이인데도 지치고 삶의 위기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오늘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조기 교육 똑같이 마음 관리해도 좋아서요. 그걸 좀 잘 습득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래서 그 뭐 코로나 블루 느껴도 괜찮다. 네, 정상입니다. 이 코로나 블루와 더불어 이렇게 많이 저한테 칼럼이나 강연 요청 나왔던 단어가 마음 방역이란 용어입니다. 마음 방역 좀 느낌 오시나요? 뭐 마음이 지치면 코로나 블루가 오니까 좀 내 마음을 잘 위로해 주자. 요 선에서 끝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여기 뭐 복잡한 그림 하나 제가 그려놨는데요. 일단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주인공은 마음인데 마음 어딨냐 질문하면 조금 우리 형님 누나들은 가슴에 있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뭐 당연히 연애 경험 있는 우리 학생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실연을 했다 할 때 어디가 아프세요? 네, 다 가슴이 아프죠. 물론 최근에 어디 지역 좀 코로나 괜찮을 때 1단계로 떨어졌을 때 한 지역 강의 갔다가요. 네, 실연했더니 허리가 아팠다는 분을 제가 유일하게 한 명 만나긴 했지만 그건 좀 이상한 경우고 다 여기가 아프죠. 그러니까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여기서 느끼긴 하는데 아시겠지만 이 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진 않지만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본체를 뇌라고 한다면 마음은 소프트웨어쯤 되죠. 근데 이 또 컴퓨터인 뇌가 우리 몸과 엄청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경계, 뭐 호르몬계, 아마 생물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마음 관리 팁 두 번째, 마음, 뇌, 몸은 분리해서 관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요, 마음이 좀 불편하면요, 몸까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몸이 불편하면 거꾸로 마음도 불편해지죠. 우리가 마음 관리랑 몸 관리는 분리해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마음 관리의 중요한 팁이 몸을 잘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가 그 우울증 환자분들한테 쓰는 항우울제라는 게 있는데요. 가벼운 산책이라도 매일 몸을 움직여주는 게요. 약만큼 항우울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했더니 개운해 이 수준이 아닙니다. 염증성 우울증이라는 단어 좀 익숙지 않으시죠? 자, 나이가 들면 젊으시니까 젊으셔도 요즘 뭐 농구, 축구 많이 하면 경험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릎이 아프다. 그게 이제 염증이 생긴 거예요. 무릎에 염증이 생기면 무릎에 염증이 생겼는데 기분 좋아가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전에는 어느 정도 생각했냐면 무릎에 염증이 생기니 통증이 있어. 그러니 좀 울적해. 요 정도 관계로 생각했는데 요즘 좀 더 들어가서 내가 농구를 열심히 했어. 근데 약간 삐끗해서 무릎이 다쳤어. 그럼 염증이 생겨. 그러면 그 염증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뇌로 올라가 우울증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울증 하면 자꾸 우울한 감정만 생각하는데요. 이 제가 정신과 의사긴 하지만 이 우울증이란 진단명이 오해가 많은 좀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제 표현이 이상하실 거예요. 우울하지는 않은 우울증이 엄청 많습니다. 순전히 몸으로만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사실은 우울한 감정보다는 뇌의 기능이 떨어지는, 뇌의 기능이 우울해지는, 뇌의 기능이 디프레스 되는 게 사실은 우울증으로 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의외로 소위 번아웃이나 우울이 찾아왔을 때 특히 젊은 분들이 저한테 막 찾아오시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건망증입니다. 제가 그 KBS였나 청소년 뭐 특집 강의 그 녹화 요청이 와서 갔더니요. 그 지역에 이제 아마 고등학교 우리 학생분들 오셨는데 1,000명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장난으로 건망증 있는 사람 손 들어봐 했거든요. 몇 명 손 들었을까요? 다 청소년분들인데 500명이 손을 들더라고요. 그럼 다 조기 치매? 그럴 리가 없겠죠. 뇌가 지치면 뭐 우울 이런 것도 오지만요.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깜빡깜빡 건망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뇌가 지치면요. 나도 모르게 예뻐 보였던 친구도 막 안 보여, 덜 예뻐 보이고요. 막 까칠해지기도 하고요. 왜냐면 공감 에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뭐 이런 형태로 많이 오죠. 몸으로도 많이 나타납니다. 뭐 시험만 보려고 그러면 막 가슴이 답답해, 숨이 안 쉬어져. 그런데 검사를 해보면 다 정상인 게 이게 다 연결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정말 신기했던 우울 증상 중에 하나는요. 어떤 남성분이었는데 1년 내내 온갖 내과를 돌아다녔는데 감기가 1년 내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감기 증상밖에 없어요. 그러다 어떻게 이제 우연한 기회에 저를 찾아오셨는데 저도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근데 혹시 이것도 스트레스 증상일지 모르니 항스트레스 약물을 써보자. 저희과 약을 썼어요. 감기약이 아니라. 근데 낫어요. 뭐 알레르기도 많고요. 물론 섞여 나오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지금 열심히 운동하는 몸을 움직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좀 공부하다 뭐하다 보면 오히려 그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막 농구나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은 하지만 안 하는 분들은 아예 운동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젊기 때문에 버티지만 이게 항상 10대는 20대를 위한 준비고요. 20대는 30대를 위한 준비인데 이게 사실은 그때 그런 게 좀 있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몸에도 불편함이 오지만 스트레스로도 찾아올 수 있죠. 그래서 의외로 마음 관리를 하는 여러 가지 팁들이 몸을 움직여주는 거와 연동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걸 제가 좀 함께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 마음을 어떻게 잘 위로할 수 있을지 좀 얘기 드려볼까 합니다. 네, 내 마음과 잘 좀 친하게 지내려면요.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내 마음을 좀 이렇게 꺼내서 친구처럼 생각하는 게 효과적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친구들 많이 있죠.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죠. 때론 싸우기도 하고 뭐 때론 멀어지기도 하고 때론 친구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와의 소통에 대해서는 점점 사실은 기술이 늘어나죠. 사람 보는 눈도 늘어나고요. 그런데 똑같이 우리 마음과도 관계인데 우리가 막상 우리 마음과는 잘 소통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내 마음이 이렇게 소통이 된다면 그날로 없어질 직업이 저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야 오늘은 비도 오고 좀 센치하고 싶어. 그래서 이 오늘의 그 약간 울적한 느낌 좀 발라드 음악 좀 더 진하게 듣고 싶어. 그래서 오늘은 약간 울적하게 돌릴 수 있고 내일은 중요한 일 많아.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시험 전날이야. 텐션 올려. 이렇게 스위치가 있어서 드르륵작 드르륵작 변화를 줄 수 있으면 세상이 쉬울 텐데 왜 조물주가 이렇게 프로그래밍 했는지 모르지만 마음 관리가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직접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쳤을 때 힘내란 얘기하고 내지는 뭐 주변은 왜 잔소리가 싫을까요? 사실 잔소리가 다 좋은 거거든요. 열심히만 하면
잘할 수 있어. 이 얘기 들으시면 기분 좋아지시나요? 좋은 얘기긴 한데 이상하게 짜증나 이런 게 이게 직접 언어로 내 마음에 다가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명이 소통을 해도 어려운 게요. 두 명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네 명이 소통을 하는 겁니다. 나와 저 사람 그리고 내 마음과 저 사람의 마음. 그래서 실컷 얘기한 것 같아도 서로 행동이 다를 수 있는 게 서로의 마음은 서로 설득이 안 됐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왜 이러냐면요. 내 마음이 쓰는 언어가요. 우리가 평소에 쓰는 이런 언어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쓰는 언어는 어떤 언어냐? 살짝 보여줍니다. 꿈꿀 때 있으시죠? 사실 우리는 매일 꿈을 꿔요. 근데 꿈이 기억이 나느냐 안 나느냐의 차이뿐인데요. 그 꿈이란 언어를 우리 마음은 씁니다. 본인 꿈 이해하세요? 그런 마음과 직접 소통이 가능합니다. 근데 어렵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죠. 왜냐하면 다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에 어떤 연예인이 나왔다? 연예인이 아닌 누군가를 빗대어 나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따로 예술을 공부하지 않았어도 엄청난 크리에이티브, 창조성을 가지고 있다는 인간이 참으로 대단한 존재라는 증거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꿈을 꾼다는 게. 하지만 소통 측면에서 보면 이런 이상한 외계어를 쓰는 마음이란 친구와 친해져야 되니 이 또 간단치 않은 부분도 있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중요한 친구와의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경청을 해야 되는데요. 이 질문, 어디로 떠나고 싶으냐? 이 질문은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께 제가 자주 진료실에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 학생 선생님들 지금 어디로 떠나고 싶으세요? 네. 어디 공연을 보러 가고 싶다. 어디 야구장에 가고 싶다. 아니면 제주도 가고 싶다. 좋습니다. 굿. 왜냐하면 그런 내가 어디로 가고 싶다는 마음의 여유가 있고 여행은 또 자유에 대한 어떤 욕구이죠. 그런 걸 느끼는 건 좋은데 어디로 떠나고 싶냐는 질문에요. 이 대답하는 분들 은근히 많습니다. 지구를 떠나고 싶다. 우리 학생분들 중에도 혹시 지금 지구 그냥 아예 떠나고 싶어요? 남극 가고 싶어요? 아무도 없는 동굴에 들어가고 싶어요?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이게 살짝 마음이 지쳤을 때 나오는 건데요.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증상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느낄 수 있는 거죠. 심리적 회피 반응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아주 심각한 심리적 회피 반응에 빠지신 학생분들 뵙기도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다 어느 날 번아웃이 너무 세게 와서요. 불 다 꺼놓은 방에서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보는 일만 하는. 하지만 또 재충전이 되면 확 벗어나서 또 회복 속도도 빠른 게 또 우리 젊은 분들의 특징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마음이 지치면 심리적 회피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언어라는 거죠. 여기 이게 매몰될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지쳤다고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구나. 건망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난 벌써 건망증이야, 짜증나, 나중에 치매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하는데 그럴 게 아니라 친구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친구가 요즘 너무 힘들다고, 내 마음이란 친구가 힘들다고 이렇게 소통해 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요즘 너무 에너지가 없어? 좀 이상하게 까칠한 말이 많이 나와? 열심히 해도 성취감이 없어.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 마음이 나한테 신호를 보내주는 겁니다. 너 지금 너무 나를 조정, 몰아만 가고 있어. 그러지 말고 지금 네가 나를 좀 안아줄 때야. 나한테 좀 맛있는 걸 사줄 때야. 나 좀 기분 좋게 해줄 때라. 마치 자동차 운전할 때 이제 기름 넣으세요. 기름 경고등 뜨듯이 나 지금 바닥이야. 에너지가 좀 충전해줘라고 그렇게 현명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를 그렇지 않으면 아까 1차 스트레스, 2차 스트레스 말씀드렸지만 난 지금 왜 벌써 방전이야, 한심해, 약해 터졌어. 이렇게 우리가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 비판도 중요합니다. 자기 비판 없으면 과도한 자기애라 그러죠. 나만 훌륭해. 이래 갖고는 발전이 없는 게 맞긴 하지만 그래서 적절한 자기 비판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 자기 비판이만 너무하다 보면 자기 미움으로 가고요. 이 자기 미움은 심해지면
자존감이 떨어져서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건 내 긍정성이 말라버리는 거고요. 이러면 말씀드렸지만 진짜 내 인생의 미래가 흔들거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써줘야 됩니다. 마음한테 힘내라 재촉하기도 하지만 힘낼 수조차 없이 마음이 지쳤을 때는 내 마음을 좀 안아주는 게 필요한데요.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내 마음을 잘 안아줄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최신 트렌드, 우리가 음원 차트 보면 이제 등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제일 1등하고 있는 이론이 영어로 컴패션, 뭐 번역하면 연민쯤 되는 묘한 단어인데요. 사실 연민은 되게 종교 철학적인 단어죠. 인류를 긍휼히 여기자인데요. 뭐 그렇게까지 확장하실 필요는 없고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마음 관리, 마음 충전 차원에서 연민은 요 정도입니다. 내 친구가 지쳤다고 신호를 보낼 때 내 친구를 안아주자 이죠. 이게 내가 진짜 실제 친구한테는 잘해요. 내 친구가 지쳤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야 정신 차려. 야 이 바보 자식아 힘내. 뭐 이런 식으로만 하나요? 그러면 그건 나쁘죠. 그건 친구가 미울 때 하겠죠. 진짜 내 진정한 우정을 가진 친구가 지쳤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뭐 친구야 힘내. 근데 힘내란 말도 못 들을 정말 지치면요 사람이 힘내란 말도 피곤해지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진정한 우정을 보이는 경우에 조용히 그냥 앉아 있어주죠. 함께 있어주죠. 그리고 힘든 얘기도 들어주고 뭐 필요하면 커피 한 잔이라도 하고 18세 이상이면 소주 한 잔이라도 하는 이렇게 해주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막상 내 마음한테는 그걸 잘 못 해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하는지도 좀 헷갈리고 마음이랑 뭐 커피나 소주 한 잔 하기도 어렵고 마음의 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제 마음한테도 이제 좀 그런 걸 해주는 필요가 있다는 거죠. 최소한 자세부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연민이라고 하는데요. 요 좀 연민 요 설명 모델까지 설명하고 일단 파트 1은 끝내고 다시 파트 2에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만날까 하는데요. 뭐 우리 마음에 이렇게 세 가지 공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일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공장이 스트레스 공장이라는 거죠. 사실은 일하는 공장. 이 영국의 한 연구를 보면요. 젊은 분들의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완벽주의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죠. 높은 목표, 두 번째 실패하면 안 돼. 좋긴 한데요. 이 마음 이렇게만 가다 보면요. 내 마음이 다 거덜이 납니다. 이거 뭐 왜냐하면 사람이 좀 실수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아야 되지만 끝도 없이 높게 잡다 보면 힘든데 이게 뭐냐면 너무 우리가 일하는 공장을 세게 돌리고 있는 거죠. 불안하면 나쁜 것 같지만요. 불안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적정 불안이 있어야 성취가 높다. 그 처음 연구한 게 사실은 시험 불안입니다. 시험을 대비할 때 좀 불안해야 공부를 하지 아이고 편해라 하는데 공부가 잘 될 리는 없겠죠. 근데 적정 불안이죠. 그걸 넘어서면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하다 얘기하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일과 삶의 균형은 여유 시간도 중요하지만 요 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스트레스 공장과 더불어 연민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연민이라는 공장은 뭘 해주는 공장이냐? 충전하는 공장입니다. 스트레스 공장이 더 약간은 불안하게 하면서 달려 우리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적이죠. 나를 밀어붙인다면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내 에너지를 쓰죠. 하지만 하루 10분이라도 이 스트레스 공장, 일하는 공장의 스위치를 좀 내리고 연민, 마음만 힘들지, 내 친구 마음 힘들지 하고 안아주면서 재충전하는 이거를 잘 하지 않으면 고갈이 되어서 뭐 행복도 행복이지만 성취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는 직업상 여러 영역에서 성공한 리더분들을 많이 보는데요. 바쁜 와중에도 신기할 정도로 자기만의 저 연민 방법, 내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그 무언가 기술을 하나씩 다 개발해 놓으신 거를 제가 보게 됩니다. 사실은 에너지가 내가 넘칠 때는요. 마음 관리 안 해도 됩니다. 채찍질로도 충분히 성취할 수 있어요. 여기서 멈추지 마. 더 달려. 정신 차려 이 자식아. 먹힙니다. 근데 문제는
고등학교 시절에도 뭐 대학교 시절에도 뭐 나이 들면 안 올까요? 더 자주 옵니다. 슬럼프는 오는데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채찍질을 들이대면요, 이건 오히려 더 골이 깊어지게 되죠. 이때 더 필요한 게 안아줘야 됩니다. 안아줘야 그 특유의 긍정 속으로 슬럼프를 잘 점핑해서 지속 성장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안아주는 게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잘 마음을 안아줄 수 있을지 최신 트렌드의 연구와 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트 2에서 제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